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그리 좋지 않은 소식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제 올라간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표결이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부결이 됐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어서 이 내용을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재석 의원 299명 중에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 무효 1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면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난 21대 국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더 늘어났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시해서 볼 포인트입니다. 최소 4표 내지는 3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천하람 의원이 그 미국 일정이 있어서 일단 불참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범야권 의석이 제가 보니까 191표입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본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3표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무효표를 이제 합산을 하면 4명의 이탈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개표 결과가 발표되니까 당연히 이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도 앉아 계셨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은 이 결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수준 내의 반응들이어서 제가 길게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이미 의지를 밝혔고요.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이미 국회의원과에 제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결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건 반드시 수용돼야 될 특검법이라면서 이미 조국혁신당은 행동으로 옮겼고, 민주당도 민주당 차원에서 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결론을 두고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내부에서는 경론이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부결시켰다는데 의미를 두겠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나, 그냥 그 정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결속이 깨졌다고 보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 정도로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겠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아름드리 나무에 도끼질을 하듯이 만약에 부결되면 또다시 발의하고 또 표결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표결 과정에서 압박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매우 순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평소에도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을 계속시키는 거에 의미만 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탈표가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겨난다는 건 더 큰 균열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재표결에 붙일 상황이 또 돼서는 그때 가서는 5명의 이탈, 6명의 이탈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의원들이 이탈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최소 3명의 이탈표, 만약에 천하람 의원이 있었다고 해도 물론 이 표결 과정에서 가결되긴 어려웠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우리가 내다본다면 글쎄요, 잡음은 여당 내부에서 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전날에 있었던 삼겹살 회동,
상추쌈 회동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똘똘 뭉치자는 의미였잖아요.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이 화합을 강조하고 바로 오늘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당이 이탈표가 생겼다? 평상시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바라봤던 정치 문법 하에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전당대회가 끝났고 당대표가 뽑혔고 어찌됐든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당의 화합을 당과 정의 화합을 강조한 이후에 이제 이 결속이 깨지는 과정, 균열이 일단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이 내용으로 일단 나아가고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꼭 특검 재발의뿐만 아니라 상설 특검 카드도 만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일단 당 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 주도의 특검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라면 이게 시기상의 문제이지 최수근 특검법을 재발의하거나 조국당이나 민주당에서 어떤 수정된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할 공간은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당 쪽에서 한동훈 당대표의 의견을 받아서 친한계 의원들 소수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200석이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특검 추천 주체를 변경한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특검의 어떤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어떤 선에서 특검 추천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일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야당이 꼭 반드시 추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과 범야권의 주류의 의견이긴 하나 특검이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출발해서 이 특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치는 상상의 나래를 펴기 나름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한동훈 대표가 인정할 수 있는 특검 논의를 출발시킨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설특검인데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설특검은 최우선의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상설특검 카드가 협상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일단 여당과 야당의 이 수싸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 카드가 있고 한동훈 특검법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동훈 대표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 내부에서는 뭐 분열, 균열이 더 강해지겠죠. 특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원희룡 당시 후보와 한동훈 당시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는 자가 배신자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싸웠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최수근 특검은 수정해서 받아도 되면 한동훈 특검도 그러면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제 그런 논리가 가능하냐라고 원희룡 후보가 공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논리로 친윤계와 친한계가 한동훈 특검법을 놓고 싸우게 된다면 이것 역시 여당 내에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이런 카드를 활용해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1대 국회에서 5월 28일에 재표결을 했을 때는 294명 중에 찬성이 179명이었고요. 이번에는 22대 국회 299명에서 찬성이 194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천하람까지 더해서 195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공식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이미 기명 투표에서도 찬성을 했고 이번 무기명에서도 그러면 찬성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권에서는 총 3명의 이탈표가 발생했고
만약에 중재안이 만들어지면 뭐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으로 한동훈 대표를 굳이 압박할 필요 없이 최수근 특검법은 여야 간의 합의로 실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까지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의 이 특검법 표결에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것은 똑같은 결과이긴 하나 다만 조금씩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